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40대 안미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리지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어날 땐 서로 다른 두 그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맞닿고 얽히며 결국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나무 말입니다. 저와 남편도 처음엔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이었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부부라는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우릴 갈라놓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제게 남기고 떠났어요. 오늘 이 사연은 제가 남편에게 보내는 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언니와 저, 네 식구가 있는 단란한 가족입니다. 대부분 자매가 그렇듯 어릴 땐 언니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저희는 3살 차이 자매인데 어찌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전생의 원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야, 안미주, 너 또 내 옷 입고 나갔지? 너 아니면 내 옷에 손댈 사람이 없어. 나 아니라고. 제대로 찾아보고나 말해. 내가 입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너 아니면 사이즈도 안 맞는 엄마가 입었겠니? 아니면 아버지가 이거 도축장에 나갔겠어? 너 빨리 인정 안 해? 동네 분들은 저희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셨어요. 미주 너 얼굴 보니까 또 네 언니한테 혼났지? 너흰 참 체력도 좋다. 어째 허구한 싸우냐? 네 아버지한테 혼도 안 나? 네 아버지 인상만 보면 집에서 꽤나 무서운 아버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 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 아빠 일터가 도축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키도 엄청 크시고 인상도 매서우셨기에 동네 사람들도 아빠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아빠는 요리를 좋아하시고 밤이면 LP판을 틀어놓고 옛날 팝송에 취해 계시는 감성파였거든요. 딸, 이 노래 어때? 아빠가 20대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야. 이 노래 때문에 아빠가 기타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데. 아빠는 에릭 클랩턴을 좋아하셨는데 저희를 낳고 나서도 기타 연주를 즐겨 하셔서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아빠 직업만 보고 옛날 같았으면 백정이라며 비하하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희 아빠 백정이라며? 그럼 넌 백정 딸이네. 그거 소돼지 잡는 사람인데 옛날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대. 안미주 아빤 백정이고 안미준 백정 딸이다. 그땐 그 유치한 놀림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집에 와서 아빠 직업 좀 바꾸면 안 되냐고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백정 딸이래. 예전엔 백정이랑 같이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었대. 아빠 직업 바꾸면 안 돼? 나 백정 딸 하기 싫어. 야, 이 바보야.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요즘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직업을 갑자기 어떻게 바꿔. 아빠 속상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언니가 뭘 알아. 언니도 백정딸이라고 놀림받으면 싫어할 거잖아. 아빤 한참이나 징징거리며 우는 절 보며 그저 곤란한 듯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젊어서부터 이혼 일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고등학교 때쯤엔 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뿐히 무시할 정도로 이골이 났습니다. 아빠도 더는 딸들이 아빠의 직업으로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없으셨는지 드디어 큰 결단을 내리셨죠. 아빠가 평생 일해온 직업을 바꿀 수는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해보다가 차라리 정육식당을 차리기로 했다. 어때? 아빠가 고깃집 주인이면 그렇게 창피하지 않지? 아빠, 전 아빠가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돈 버는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이왕 결정한 일이라면 저희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아빤 저희 자매 이름을 하나씩 따서 고향에 정육식당을 하나 차리셨답니다. 아빠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식당엔 기타 치는 소 돼지 그림이 가득하긴 했지만요.
엄마도 식당 인테리어에 있어선 전적으로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이니.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도 팝송을 꼭 틀어야겠다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난. 아빠의 식당은 굉장히 감성적인 고깃집으로 나름 입소문이 나서 꽤 인기가 많은 식당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저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학을 다녔고 언니도 자취 대신 통학을 선택했죠. 어릴 땐 그렇게 싸우던 저희 자매도 나이 조금 먹었다고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저희 언니가 아주 직설적인 조언을 잘했는데 그렇다 보니 언니에게 자꾸 연애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사람을 잘 믿는 편이라 20대 중반까지 아주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거든요. 내가 보기엔 넌 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남자복도 참 지지리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런 놈들만 골라서 만나냐? 아니, 여자친구랑 4,700원어치 떡볶이 먹고 2,350원 달라는 인간이 어디냐고. 나도 속상해. 난 내가 먼저 계산해도 딱 나눠서 돈 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하거든. 저번에 내가 5만 원어치 밥 산 건 싹 잊어먹고 어떻게 떡볶이 값 달라는 소리를 하지? 언니 말처럼 그때까지 전 세상 찌질한 인간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음식값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해 달라는 녀석도 있었고 어떤 놈은 제 절친과 바람이나 잠수를 타기도 했거든요. 언닌 그런 연애만 한 절 아주 답답해했고요. 그 무렵 제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다른 곳으로 발령을 기다리던 때기도 했거든요. 언니 난생 처음 자취하던 제가 더 이상한 남자친구를 만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 어디 가서 혼자 산다고 절대 먼저 말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더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겠니? 아니다. 차라리 내가 직장에서 좀 멀어지긴 해도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까? 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긴 하겠다. 근데 그러면 언니가 출근하기 너무 힘들잖아. 걱정하지만 나 이제 26살이야. 언니 물론이고 부모님까지 제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는 날까지 처음 독립을 하는 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진상 주민들도 참 많았지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시는 좋은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 사람 좋아하는 제 성격에도 잘 맞는 것 같았고요. 그날도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던 참이었어요. 제 자리 접수될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떤 남자분이 다가오셨죠. 안녕하세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 혹시 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설명하던 남잔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그제야 남자 얼굴 자세히 살폈는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저와 고등학교 때 2년이나 같은 반이던 친구인 거예요. 야, 뭐야? 너 김종호 맞지? 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진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미주 그대로네. 너 공무원 됐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던 거야? 진짜 반갑다, 야. 종호랑 전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나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서로 대학에 가며 연락이 끊어졌는데 무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전 급하게 종호의 연락처를 물었고 퇴근하고 나서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종호는 흔쾌히 좋다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을 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종호를 만났습니다. 미주야, 넌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역시 우리 고등학교 보컬 여신은 그대로네. 너 그때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잖아.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때 전 교내 밴드부에서 보컬로 활동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축제 때나 학교 행사 때마다 노래를 하다 보니 솔직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때 얘긴데 쑥스럽다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솔직히 너도 나 좋다고 따라다녔잖아. 그거 기억해? 내가 너랑 같이 밴드부 하고 싶어서 기타 연습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그때 기타 대신 펜을 잡았어도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말이야. 종원 너스레를 떨었고 저도 옛날 얘기가 재밌어서 밤늦도록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답니다. 근데 종원은 고향에 무슨 일이야? 부모님 뵈러 왔어? 너 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나왔잖아. 아, 그게 사실 나 여기 근처 회사로 이직했거든. 그래서 전입신고하러 왔는데 널 딱 만났지 뭐냐. 어쩐지 고향에 내려와 살고 싶더니 널 만나려고 그랬나? 오, 여기 근처 회사면 너 대기업 입사했구나? 우리 종호 많이 컸네. 뭘? 아이, 그냥 연구원이야, 연구원. 그 당시 저희 지역엔 유명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종은 그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걸 계기로 저희는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죠. 사실 전 종호가 바쁠까봐 먼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종호가 수시로 연락이 와 만나자고 성하더라고요. 미주야, 오늘 비도 오는데 당연히 파전에 막걸리 먹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날 안 먹으면 그건 죄야, 죄. 어젠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난리더니 오늘은 또 파전이야? 넌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그렇게 저희 4달 가까이 매일같이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이 되었는데 종호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멋지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주야, 너도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넌 내 우상이었고 여신이었어. 사실 지금 무지 떨리거든? 늘 그랬던 것처럼 나 너만 바라보고 살게. 그러니까 나랑 만나주지 않을래? 저는 사춘기 소년처럼 떨고 있는 종호의 손을 잡으며 그 서툰 고백에 답을 전했습니다. 그 후 종호와 전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때론 친구로, 때론 다정한 연인처럼 지냈죠. 연애 때부터 종호는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하며 꽤 가깝게 지냈어요. 특히 저희 아빠와 코드가 아주 잘 맞아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장인어른 기타 연주 들으며 와인 한잔 하고 싶어서 와인도 준비해 왔어요. 역시 자네가 뭘 알아. 나도 마침 좋은 치즈를 주문해 놨거든. 고기도 좀 굽고 오늘은 와인 한잔 적셔보자고. 아, 누가 보면 아빠랑 종호랑 둘이 연인 사이인 줄 알겠네. 둘이 너무 애틋한 거 아니에요? 연애 내내 종호는 저에게 물론이고 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장난기 가득해 보여도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가 한창 연애할 때 저희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만큼이나 언니의 결혼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정이 누나 결혼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살면서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남자친구 그러더니 저희 아빠 작당 모의 끝에 언니 결혼식 때 아빠와 함께 기타 연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축가를 시키더라고요. 장인어른하고 내가 뒤에서 기타 칠 테니까 미주 네가 축가 부르는 거 어때? 그럼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 될 거야. 반응이 시큰둥할 거라 예상했던 언니도 너무 좋다며 급조된 아빠와 남자친구의 연주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언니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부르고 둘이 뒤에서 합동 연주를 멋지게 해내고 말았죠. 덕분에 하객들에게도 저랑 결혼할 사람이란 도장을 확실히 찍게 되었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 이야기는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저 없어도 남자친구를 예비 사위라고 데리고 다니며 지인분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인사들 해. 여긴 우리 예비 사위야. 우리 예비 사위가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능력까지 완벽하다니까. 여기 근처에 대기업 알지? 거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거든. 우리 미주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릴 땐 그렇게 쑥스러워만 타더니만 어느새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나타난 거 있지? 아주 신사가 다 돼서 미주랑 인사 왔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장모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친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 앞으로 안씨 집안 사위 될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죠. 평소엔 판매용이라고
그렇게 많고 많은 고기를 손도 못 대게 하시다 남자친구만 오면 돼지고기, 소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으니까요. 김서방, 오늘은 육회 좀 준비해놨는데 어떤가? 소고기라도 맨날 먹으면 지겹잖아. 내가 직접 손질한 육회 맛 좀 보게나. 장인어른, 먹어보기도 전에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매번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도 얼른 드세요. 미주야, 너도 얼른 먹어봐.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시다가 얼큰하게 취하신 아빠가 꽤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자네, 내가 이미 자네 사위로 인정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 진지하게 물어보겠네. 자네 우리 딸하고 어떻게 살 계획인가? 우리 딸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할 자신 있어? 네, 아버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미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는 없겠지만 함께 살아가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미주 곁에 있겠습니다. 절대 미주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지금 맞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않고 힘든 날이나 좋은 날이나 미주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우렁찬 대답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제 곁을 지키겠다는 그 말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빠도 대답이 흡족하셨는지 연신 합격이다 합격이야 하며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100점짜리 사위였다 보니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애대 시댁에선 제가 찾아뵙는 걸 영 불편해하시는 기색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서로 집에 드나드는 거 아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정호 너도 그 집에 드나드는 거 그만 좀 해. 그렇다 보니 결혼 약속을 하고 날짜 잡을 때쯤에나 처음으로 시댁에 찾아뵐 수 있었죠. 전 정말 긴장하고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 분위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연신 한숨만 쉬며 아예 고개를 돌리고 앉아 계셨고 시누이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절 반기는 건 예비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반갑다. 그래, 고등학교 때 우리 종호랑 같은 반이었다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세아가. 인연이 될지 악연이 될지 어떻게 알고. 일단 좀 여기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어. 시모는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질문을 가장한 취조에 가까웠어요. 너희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신다고? 성함 좀 알려줘봐라. 네, 저희 아버님 함자는 안 동자 주자 되세요. 현재 동네에서 정육식당을 하고 계시고요. 정육식당이면 정육점도 하신다는 거지? 아이, 그럼 옛날로 치면 백정이네, 백정. 예전에 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그런 험한이라는 사람 성격이야 뻔하겠지 뭐. 너희 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노름 즐기시지? 백정들이 일 끝나면 다들 술에 취해 있다던데. 그러다 내 아들까지 나중에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직업이 대기업 연구원인데 괜히 얼굴에 먹칠할까봐 무섭다 얘. 예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들먹이며 앞발 깎아내렸어요. 그러면서 요즘 구급 공무원 월급이 어떻다는 둥, 대기업 연구원과 비교도 안 된다는 둥 대놓고 절 반대하셨어요. 저도 참다 참다 아빠 이야기까지 함부로 하시니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면서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종호가 물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험한 분도 아니시고요. 절 욕하시는 건 참겠지만 제 부모님을 욕하시는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전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르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욕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집을 나서는 제 뒤를 쫓아나왔고 예비 시아버님은
예비 시모에게 버럭 화를 내며 연신 제게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땐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 그런 제게 너무나 미안한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미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우선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저러시면 나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돼. 지금 나한테 소중한 건 미주 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은 잊어버려. 어? 이미 들은 말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리고 내가 천륜을 끊게 만든다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하겠어? 오늘은 그냥 갈게. 나중에 연락하자. 전 그 뒤로 한동안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다 제가 아예 연락을 피해버리자 저희 집 앞에 편지 한 통을 두고 가더라고요. 미주야, 하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 정말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난 널 만난 이후에 미주 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내 연락 한 번만 받아줄 수 없을까? 전 결국 남자친구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며 예비 시부모님께 선전포고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전 미주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늙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예비 며느리에게 예의를 갖춰주세요. 어머니가 또 미주에게 막말하시고 장인어른을 욕보이신다면 다신 저를 안 보겠다는 의미로 알게요. 너 지금 부모 앞에서 협박하니? 아주 여자한테 꽉 잡혀서 부모한테 안 보겠다는 소리까지 다 하는구나. 오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 두고 보자고.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말을 했는지 결국 예비 시모도 꼬리를 내렸고 저희는 확실한 의미로 혼인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오히려 잘 결정했다며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무리 네 시어머니라도 혼인신고까지 했다는데 더는 뭐라 못할 거다. 앞으로 내가 잘 단속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진행해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시아버님의 든든한 지지와 격려 덕분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혼인신고 직전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드렸고요. 사돈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새아가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사람이 너무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속이 많이 상하셨지요? 염치불구하고 이제야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개까지 숙이시면 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아마 제 딸애가 제가 속상할까봐 아무 말 안 한 모양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더는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사실 전 혹여나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저 혼자 소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시는 바람에 들통이 났고 그래도 아빤 사돈 어르신이 참 좋은 분이라며 좋아하셨으니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서로 모은 돈을 합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이미 40이어서 서로 모은 돈이 제법 있었거든요. 저희는 서로 반반 정도 돈을 보태 8억짜리 집을 매매했습니다. 신혼집 치곤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집이라 남편도 저도 참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남편과 저만 있을 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따뜻하고 저의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시댁에만 가면 늘 문제가 생기곤 했죠. 언제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잠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가 잠깐 없는 틈을 타 냉큼 비싼 과일을 내왔더라고요. 이거
엄마 친구가 맛있다면서 사온 애플 망고야. 다들 하나씩 맛 좀 봐라. 이거 비싼 거 알지? 어머니, 이런 게 있으면 집사람 왔을 때 나눠 먹어야죠. 가족끼리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진짜. 가족은 무슨, 요즘 며느리 남이야, 남. 내 식구야 가족이니까 챙기겠지만 남이 며느리도 모시고 살아야겠니? 시모는 늘 입버릇처럼 며느리 남이다 이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화도 나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은 제 뒤에서 또 그런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 없이 맛있는 거 드시고 계셨어요? 원래 이런 건 손님에게 먼저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아, 네가 왜 손님이야? 이 집에서 뭐 손님 대접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아, 어머님이 매번 며느리 남이라고 하시길래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나 했죠. 전 남이니까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어떤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받아치자 시몬 얼굴이 시뻘개졌고 시아버니가 남편은 말 한 번 잘했다며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몬은 항상 남편을 존중하라며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인데 시부모님 앞에서 야야거릴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존댓말까지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원한 건 완전 극존칭이었어요. 여보, 와서 밥 먹어. 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였어요. 예, 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먹어요가 뭐니 먹어요가. 오셔서 진지 잡수시라고 해야지.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그런 극존칭을 쓰나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님께 반말도 하시고 화나시면 소리도 지르시잖아요. 제가 아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럴게요. 시모는 제가 이럴 때면 한마디도 안 진다며 분해하셨죠. 이 얘기만 들으시면 절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날, 시부모님 생신날, 어버이날 언제나 시댁을 먼저 찾아 음식도 하고 음식과 선물을 빼먹은 적도 없었고요.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하지만 시모는 늘 절 못마땅해 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다 제 시누이까지 합세하는 날이면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새언니, 전에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상전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집에 와보니까 엄만 주방에서 일하고 새언니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던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건 아니죠. 아가씨, 그건 어머님이 저 몰래 주방에서 혼자 고기 구워 드실 때 아닌가요? 어머님이 자꾸 저 주기 싫다고 몰래 식사를 하시니까 전 몰랐죠. 다음에 알게 되면 꼭 같이 주방에 서 있을게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엄마 말해봐. 아니지? 응, 가만히 있어라. 아이, 그땐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먼저 좀 먹은 거야. 내가 언제 맨날 혼자 먹었다고 그러니? 시누이와 시모가 한편인 것 같아도 이렇게 손이 안 맞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든든한 제 편인 걸 알기에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표현을 참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정말로 사랑해. 나도 늘 고마워. 나도 늘 미안해. 그리고 나도 정말 정말 사랑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이 있었고 전 몸이 안 좋아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픈 절 두고 출장을 가는 걸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다. 혹시 저번에 나 없이 본가에 갔다 와서 아픈 거 아니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없인 절대 혼자 가지 마. 아휴, 난 괜찮아. 당신 그러다 늦겠다.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난 좀 더 누워 있을게. 미안해.
나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 아마 내일 오후에 돌아올 것 같아. 그때까지 푹 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고마워. 아침부터 왜 이러실까? 알겠어. 나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얼른 출근하시죠, 김종호 과장님. 남편은 그렇게 몹시 아쉬워하며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기분 나쁜 악몽을 꿔서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잠잠했던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놀란 상태였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때 왜 그렇게 전화가 받기 싫었는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병원인데요. 김종호 씨 가족 되시죠? 김종호 씨가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저는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에 그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죠. 전 잠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운전은 못하겠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제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기사님이 제가 초상이라도 당한 사람인 줄 알더군요. 그렇게 다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남편은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급한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종호 씨 보호자 되세요? 김종호 씨가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차 충돌해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위급해서 곧바로 검사 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미 호흡이 정지된 채로 병원에 실려온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다시 호흡을 되찾았지만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제가 동일하자 남편은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줄 모릅니다. 제발,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만 깨어날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한참 후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시누인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울던 시모가 벼랑간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때까지 병원 한 번 안 오고 멀쩡하던 내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너랑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왜 이런 큰 사고가 나냐고. 아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당신 진짜 왜 이래? 왜 뭔 우리 며느리를 잡어? 새아가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 괜히 화풀이 하지 말고 이건 놔.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사고 앞에서 시모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기에 그저 묵묵히 그 화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 어때요? 수술 잘 끝난 거죠? 그의 의식은요? 의식은 돌아왔어요? 네?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워낙 골절이 심해서 좋은 소식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끝으로 급하게 사라지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쌍욕을 해대며 남편 사고가 제 책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려주시긴 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시모를 온전히 막을 수가 없었죠. 내 아들 살려내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오망한 거 네가 재수가 없어서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다고.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과 바꾸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가만히 두세요. 남편은 이 전쟁통을 알기나 하는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 회사도 휴직하고 밤이고 낮이고 남편 곁을 지켰고요. 여보, 얼마 전에 우리 결혼 1주년이었던 거 알아? 바보야. 1주년에 최고로 멋진 선물을 주겠다더니 왜 이러고 있어.
당신 일어나면 나 마음고생 시킨 거 다 돌려받을 테니까 각오해. 내가 언제 출근도 안 하고 당신 얼굴만 보고 있겠어. 그지? 근데 이제 이거 싫다. 그러니까 제발 빨리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저와 맺은 굳은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주겠다 했으면서 남편은 혼자서 먼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만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향해 달려오는 의료진들, 다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멈춰버린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모두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여보, 종호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평생 내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종호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나만 두고 가지 마.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빈소에 남편 사진도 없어 저희 결혼식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놓였어요. 그 비현실적인 상황의 연속에 전 몇 번이고 까무러치곤 했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이어서 모든 가족들도 남편의 친구와 지인들도 남편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시모도 몇 번을 기절하셨다가 깨어나면 저주를 걸듯 제 욕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저것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우리 아들이 장수할 팔자였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에겐 그런 시모를 말릴 힘도 맞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언니도 사흘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시며 혹시 저마저 큰일을 치를까봐 노심초사하셨죠. 김서방, 이 야속한 사람아. 이렇게 급하게 떠날 거면 차라리 정을 주지 말지. 남은 우리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나. 자네 미주 걱정돼서 그 먼 길을 어찌 가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의 장례가 치러졌고 집에 홀로 돌아와서도 전 한동안 현실에 살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차라리 본가에 한동안 와 있으라고 했는데 전 남편의 흔적이 남은 집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저는 매일 거실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뭐 하고 있어? 와서 밥 먹어야지. 오늘도 일하느라 늦는 거야? 우리 남편 고생이 많다.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얼른 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집에 처박혀 있길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른 오후였는데 누군가 세게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전 누군가 싶어 힘들게 인터폰을 보니 시무하고 신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까지 하고 와야 되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너 마침 잘 됐다.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짐 싸라. 네? 짐을 싸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모는 제게 갑자기 짐을 싸라고 난리였고 신우인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잖아. 그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기 우리 아들이 돈 내서 산 집이잖아. 그러니 아들 대신에 부모인 내 집이 되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우리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전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그런 절 보고 제가 당황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 너 우리 아들하고 겨우 1년 살았으면서 이 8억짜리 집을 혼자 꿀꺽하려고 했어? 너야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내 속으로 난 아들을 잃었다고? 그러니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 집 당장 처분할 거니까 얼른 네가 짐 싸서 나가. 다시 네 꼴도 보기 싫구나. 어머님, 여긴 남편하고 제 집이에요. 나가려면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진짜 뻔뻔하시네요. 뭘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말 다 했어? 뭐 우리 엄마한테 뻔뻔하다고? 날강도 같은 건 너지. 너? 지금 너라고 했어? 어머님 아가씨, 안 나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전 정말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뭐라고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씩씩거리며 도망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두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전 순간 설마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산부인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시네요. 혹시 모르셨어요? 지금 산모분 몸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항상 스트레스에 주의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전 임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나던 날 이상하게 몸이 안 좋더니 그게 딱 임신 증상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해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울었네요. 여보,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남기고 간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하다, 김종호. 이런 깜짝 선물을 두고 혼자 가는 게 어딨어. 그래도 고마워. 날 혼자 두지 않겠다더니 그 약속 기어이 지키는구나. 전 아직은 얌전하기만 한 제 배를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제 안에 남편과 저의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와 시누이가 또다시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너 정말 보통 애가 아니구나. 네가 이렇게 뻐기고 있으니 내가 방금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없는 상태면 내 아들이 가고 나서 남은 재산은 너랑 나랑 공동 상속권이 있단다. 네가 못 믿을까 봐 이렇게 증거까지 뽑아왔어. 그러니 절반이라도 내놔. 어머님, 뭘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셔야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절 쫓아오셨어요? 절반은 무슨 절반이에요. 아이가 없더라도 기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5분의 3, 어머니가 5분의 2예요. 법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우기세요. 참나,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 봐 말 한번 잘하네. 엄마 기죽지 마. 아예 못 받는 것보다 그거라도 받는 게 나아. 야, 그럼 그거라도 주고 꺼져. 전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두 사람 앞에 마침내 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다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내민 무언가를 본 시모와 시누인 깜짝 놀라며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거 산모수첩이에요. 보이시죠? 저 임신이라고요. 저 어머님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이미 떠난 우리 아들 애를 무슨 수로?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야,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거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어디서 그런 얕은 수를 써?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끝까지 믿지 않는 두 사람을 데리고 결국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그리고 기어이 임신한 걸 확인하곤 두 사람 다 약속했다는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가진 제 심정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냐고요? 저 진짜 힘들어요. 두 사람한테 위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저한테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돼요? 이제 임신인 것도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저 볼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 손주도요. 시모는 그저 고개만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시누인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만 하며 시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떡해. 제가 진짜 우리 오빠 재산 다 가지게 생겼잖아. 말 다 했어요? 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집에 또 찾아오면 주거 침입 신고도 할 거고 적금 금지 신청까지 걸 거예요. 제가 또 뭘 하면 절 놓아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 꼴마저 보기가 싫어 두 사람을 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가자마자 전 엄마 무릎을 베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울어 미주야? 어디 아픈 거야? 엄마, 나 임신했대.
근데 자꾸 눈물이 난다. 이거 분명 기쁜 일인데 자꾸 눈물이 나. 엄만 깜짝 놀라시면서도 자꾸 우는 절 가만히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축하한다 우리 딸. 김서방 축하하네. 우리 딸이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울지 마라, 울지 마. 뱃속의 아가가 엄마 슬픈 거 알고 같이 울어. 전 그렇게 한참을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조금 기운을 차려 시아버님께도 전화드렸어요. 시아버님은 시모에게 이미 전해드리셨는지 제 걱정을 해주시며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새아가 소식 들었다. 그래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고? 세상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정말 축하한다. 항상 몸 조심하고 늘 네 건강부터 신경 쓰도록 해라. 아버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너한테 늘 미안하구나. 언제나 죄인된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니? 염치 없지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 듣고 싶구나. 그때 저도 시아버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가온 이별을 예감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아버님이지만 앞으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질 거란 걸 예감했거든요. 그렇게 전 홀로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희망이란 태명을 지어주고 날마다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희망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네 아빠가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하늘에서 항상 우리 지켜보고 있어. 네 아빠가 널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도 엄마가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사랑할게.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자. 그렇게 꼬박 10달을 아이를 품으며 가족들에게 참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도 직접 찾아오시지 못했지만 종종 저희 아빠 가게에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나 과일, 아기 옷 같은 걸 두고 가셨어요. 제가 8개월 차엔 친정엄마가 아예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옆에 끼고 보살펴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얘. 산후조리도 엄마가 해줘 마음이 놓이지. 모두의 정성 덕분에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 줄 모른답니다. 아인 무럭무럭 자라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등에 엎여서 잠들어 있네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괜찮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이 소중한 선물을 제 모든 걸 바쳐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현재 시모학원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또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잔뜩 사다 저희 아빠 가게 앞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아버님을 웃으며 볼 날이 오겠죠? 미주야, 넌 애 없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우리 조칸 이모한테 오세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작갈하려나 보네. 지금 저희 언니가 뭘 그렇게 제가 열심히 쓰냐고 놀리는데 이 사연이 영상으로 올라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때도 이런 걸 어떻게 썼냐며 놀리겠죠? 그리고 이 사연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희 남편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네요. 아마 남편도 잘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보, 잘 지내? 나 어제 당신 꿈 꿨다. 당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행복해 보였어. 난 지금 당신이 남겨주고 간 내 선물 같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당신도 부디 행복해야 돼.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